다시 할게요. 반영이란 단어가 왜 안 떠오르죠?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괜찮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번 지명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양한 지식을 얻어가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훨씬 아는 게 또 많아지고 의외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내용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뭔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수원의 대표적인 저수지인 충만제 그리고 만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은 학생 충만제 만석거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몇 번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충만제와 만석거를 더 많이 가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아마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정은 학생이 충만제, 만석거 갔을 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들려주실 충만제와 만석거에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은 학생, 이 충만제, 만석거 이 두 저수지가 정조대왕이 만든 저수지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교수님의 책에서 읽어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저수지는 왜 만드는 건가요? 그것은 당시 농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농업이 중심이었잖아요. 농자지 천하대보냐라. 바로 농업하는 사람들이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과정에서 농업의 어떤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농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엔 결국 벼농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벼농사를 할 때 지금처럼 모내기 하지 않고 이 벽씨를 갖다가 그냥 논에다가 직접 뿌리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직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직파법을 하게 되면 뿌리는 건 쉬운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이용해서 또 모판을 만들어서 모내기를 하는 이런 새로운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모판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모판을 만들어서 모를 이렇게 심게 됐을 때 이 모가 잘 자랄 수 있게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당연히 물이겠죠. 물을 안정되게 공급해주는 새로운 방식들, 이걸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저수지였던 것이었고요. 그런 저수지를 이제 만든 것이 바로 만석거가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저수지와 농업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네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충만제를 서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부분이 맞는 건가요? 충만제라고 하는 저수지가 수원의 서쪽에 있어요. 원래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충만제는 그 장룡영 군사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충만제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그 옆에다 충만둔이라고 하는 둔전을 만들게 됐는데 그 둔전이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둔 이렇게 불렀다고 했고 이 충만제도 서쪽에 있는 호수라고 해서 서호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충만제는 사람들의 산책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충만제, 그 서호저수지에 철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철새들도 오고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저도 많이 걷는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충만제의 정조 때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충만제 제방에 가면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충만제. 정말 엄청나게 잘 쓴 글씨로 써 있는 그 비가 하나 있는데 이 비도 정조 때에 설치된 비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쭉 정말 멋진 소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그 소나무들도 역시 정조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제방 아래 논들이 쭉 있는데 그 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정조 때 만들어진 논입니다. 지금은 이 충만제가 단순하게 저수지에 불과하지만 향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역사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면 저도 꼭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석고에도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만석거는 말 그대로 만석의 쌀을 얻을 수 있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옛날 백성들이 쌀 많이 생산해서 부자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석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석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다가 만석거라고 이름이 지금 붙여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저수지 이름을 조기적 방주 혹은 일왕저수지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이 일용면, 왕륜면 이렇게 불렸던 것을 합쳐서 일왕면이라고 불러가지고 일왕면에 있는 저수지다라고 해서 일왕저수지 이렇게도 불렸고요. 조기정 방죽 이렇게 부른 것은 원래 거기에 있던 영화정의 이름이 교귀정이었어요. 거북이의 관인을 교환한다 라고 해서 교귀정이라고 불렸는데 교귀정 하다가 조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요. 저 어려서 제가 그 옆에 살았는데 우리는 조기정 방죽 하면서 조개죽 방죽이라는 이름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바뀌어서 이름도 불러 썼답니다. 그럼 충만제나 만석고는 당시의 국영 농장이었던 충만동과 대유돈의 농업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당시 조선의 완벽한 새로운 농업 개혁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충만제 만석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농업 유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답니다. 충만제는 2016년에 UN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만석거는 2017년에 국제관계배수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수원 화성만이 UN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충만제 만석거도 UN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만석거를 만들 때 농민들 대다수가 반대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반대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시에 만석거 만들 때 진짜로 농민들 반대가 심했어요. 정조실록에 농민들이 왜 저수지를 만들게 하느냐라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저수농법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이었고요. 또 백성들이 또 막 와서 일 시키는 것을 갖다가 싫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조가 해경공시 회갑진차년 중 사용된 남은 돈 1만 냥을 가지고 인건비를 다 지급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해 주면서 일을 해서 저수지를 만들게 했는데 그해 가을에 다른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해버렸는데 오직 이 만석거 저수지 일대만 물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바람에 대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후에 처음에 막 반대를 막 했었는데 정조대왕한테 저수지 만들어주세요. 저수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수원에 저수지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네, 얼핏 들어봤을 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반대를 해서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충만제와 만석거를 걷다 보면 한옥 건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그 충만제에 보게 되면 이 남쪽 끝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정자 이름이 항미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이 항미정은 사실은 정조 때 이후였던 1831년에 화성유수였던 박기수라고 하는 분이 세운 그런 정자입니다. 항미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따왔느냐? 중국의 항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항주에 있는 그 큰 호수 이름이 서호예요. 여기하고 똑같은 서호죠. 항주가 특히나 미인들이 많이 나는 도시라고 해서 항주의 미인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의미로다가 정자의 이름을 항미정이라고 지은 것이고요. 만석거 옆에는 또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영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화성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화성 들어가는 입구에 만석거 옆에다가 정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수지에 있는 건물들에도 제각기 다 사연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건물마다 다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항미정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수원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국민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을 했는데, 이 항미정에 모여서 결성을 하고 일본과 싸워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미정이 단순하게 충만제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매우 중요한 산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수원과 농업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수원에서 국립농업박물관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수원에 국립농업박물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원엔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수원 화성과 연계해서 만들었던 충만제 일대 과거에 농촌진흥청이 있던 자리에 국립농업박물관이 이제 설립이 돼서 내년 6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농업박물관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수원이 농업의 매우 중심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정조대왕 때 충만제, 만석고 이와 같은 저수지를 만들면서 농업을 활성화했는데, 이런 전통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농업을 갖다 활성화하는 주요 도시가 되었답니다. 농촌진흥청이 바로 이곳 수원에 들어서면서 농업에 대한 혁신적인 개량을 하게 되죠. 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우리 벽지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수원 21호, 수원 23호 이런 벽지들이 만들어지면서 농업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가난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종자 개량이 바로 이거 다 수원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충만제와 만석고가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존하고 알리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충만제, 만석고 정말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석고 일대도 공원을 만들면서 좀 많이 원형을 좀 잃었고요. 충만제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이 두 저수지를 원형으로 좀 복원하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 일대가 200년 전에 농업개혁의 아주 진원지였듯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기 위한 농업 어떤 혁신의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세계적인 종자 바이오 센터도 좀 만들고요. 또 농업박물관이 있으니까 연구도 하고, 또 농업을 갖다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 수원을 중심으로 또 충만제, 만석고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이제 농업 도시로 혁신적인 농업의 종자 산업의 진원지로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교수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은 학생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알면 도움이 되는 수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준혁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후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